안녕하세요. 김치 샐러드 서브 채널 쇼츠 채널입니다. 사고치는 김치 샐러드 본 채널에서 전해진 한 주 동안의 뉴스를 재편집해서 전해드리는데요. 일주일 동안의 소식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작곡가 가이 세바스찬님의 인스타그램에 임영님 신곡 앨범 관련 게시글이 전해졌는데요. 가이 세바스찬은 가수이자 싱어송라이터로 이번에 임영님의 얼씨구를 작곡한 분이죠. 영문으로 쓰여진 내용이었는데 한글로 해석해보면 그동안 항상 K-팝 노래를 써보고 싶었다며 나의 가장 친한 친구들과 함께 임영님의 얼씨구를 작업할 수 있어서 정말 큰 기쁨이었다면서 이 곡은 보컬 테크닉이 정말 놀랍고 임영님과 같은 아시아 뮤지션을 위해서 곡을 쓸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은 언제나 멋진 일이라며 임영님은 정말 전설적인 아티스트라고 극찬했는데요. 얼씨구와 함께 즐거운 시간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전했죠. 한편 이와 함께 올린 화보는 임영님의 I am hero 2 메인 화보 사진을 가장 먼저 올린 뒤 함께 작업했던 작업실 사진도 전했는데요. 스튜디오에서 진지한 모습으로 임영님의 얼씨구를 작곡하는 모습을 담아주었네요. 한편 정말 웃기는 부분은 임영님 노래에 맞춰서 댄스를 추는 동영상도 올렸는데 옆에 다른 분과 춤을 추는 모습이었지만 임영님 사진으로 살짝 가리며 마치 임영님과 함께 둘이서 춤을 추는 듯한 포즈를 전했는데요. 외국인 작곡가로부터 전설적인 아티스트로 언급된 임영님이 놀랍고 자랑스러웠습니다. 다음 뉴스는 칼럼 소식입니다. 임영님에 대한 좋은 칼럼을 보도하는 MHN의 홍동희 선임 기자님이 이번에는 환경과 관련된 내용을 전했는데요. 임영웅에 이어서 가왕 조용필도 K-팝 쓰레기 문제에 답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전하며 K-팝의 두 영웅 임영님과 조용필님이 K-팝 산업의 쓰레기 문제에 각자의 방식으로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오는 6일에 걸리는 조용필님의 콘서트에서 팬들에게 응원봉을 무료로 제공하지만 공연이 끝나면 환경보호를 위해서 전량 회수해 재사용하겠다는 내용을 전했죠. 이와 함께 임영님은 앨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예 CD 없는 정규 앨범을 발표했는데요. 이는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서 산업 전체에 묵직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내용을 전했네요. 조용필님의 해법은 공유인데 응원봉을 일회성 기념품이 아닌 공공재로 만들었다면서 팬들은 응원봉을 사는 대신 공연의 경험에만 집중을 하고 자발적인 반납을 통해서 환경보호에도 동참할 기회를 얻는다며 이는 소유하지 않아도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아날로그 시대의 거장의 지혜로운 대안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임영님의 해법은 더욱더 과감한데 임영님은 초동 판매량이라는 K-팝의 성공 공식을 스스로 거부했다면서 포토카드를 얻기 위해 수십 장씩 앨범을 사고 CD는 버려지는 기형적인 문화를 시장의 정점에 선 그가 직접 멈춰 세운 것이라며 그의 CD 없는 앨범은 팬분들에게 음반이 아닌 음악을 소유가 아닌 가치를 소비해달라는 강력한 요청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한 명은 버려질 쓰레기를 다시 거두었고 다른 한 명은 아예 쓰레기가 나올 일을 만들지 않았는데요. 방식은 다르지만 두 영웅이 가리키는 방향은 같다면서 아티스트와 팬의 관계는 이례적인 상품 거래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가치와 경험의 교감이어야 된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정말 K-팝의 선한 영향력은 이제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데요. 그 영향력이 진심으로 선하려면 화려한 무대 뒤에 쌓이는 쓰레기의 산을 돌봐야 할 때라고 기사는 전했는데 임영웅과 조용필이라는 대한민국의 최고 가왕 두 사람이 보여준 용기 있는 발걸음에 이제 K-팝 산업 전체가 응답해야 할 차례라고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정말 임영님이 던진 묵직한 메시지가 조용필님을 통해서 다시 전해지며 나아가 전체 가요계 전반에 큰 울림을 주면 좋겠다는 생각해봤네요. 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 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오늘 오전 아주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죠. 바로 임영님의 오피셜 MD 관련 내용이었는데요. 실제로 임영님의 공식 인스타그램에는 하늘색 게시글과 보라색 게시글이 함께 올라왔습니다. 먼저 하늘색 MD 관련 게시글을 보면 2025 영시대 공식 MD 출시 안내라는 제목이었는데 판매 일정은 다음 주죠. 2025년 9월 11일 목요일 2시부터 진행되며 배송 일정은 9월 17일부터 순차 배송된다고 하는데 판매처는 I am hero몰에서 단독으로 판매합니다. 품목별 제작 일정에 따른 배송 일정은 상행할 수 있으니 구매 시에 참고 부탁드린다는 내용도 전해졌네요. 먼저 첫 번째 아이템은 의류와 가방인데요. 히어로라고 큰 로고가 가슴에 쓰여있는 일반 후드티 버전이 있고 마크와 패턴이 들어가 있는 버전도 있었습니다.
검은색 차콜 후드티는 영시대 다이아몬드 마크와 히어로라고 하늘색 로고가 마킹되어 있는데 전면이 아니라 뒷면에 쓰여져 있습니다. 한편 백팩도 있는데 검은색 가방에 하늘색 포인트를 주어서 깔끔한 모습이었죠. 한편 볼캡도 검은색과 하늘색 두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전면에 마크가 검은색 자수로 마킹되어 있어서 그냥 보면 검은색만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뒤에는 히어로 제너레이션이라는 하늘색 필기체 글씨가 있어서 포인트를 주었네요. 한편 하늘색 볼캡은 모자챙과 머리끈이 검은색으로 포인트를 주었는데 하늘색과 블랙 색상이 너무나 잘 어울렸습니다. 스카프 역시 블루 버전과 블랙 버전으로 나뉘었는데 아래에 있는 오각형은 보관 용기인지 아니면 접은 형태를 말하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었네요. 다음은 팔찌인데요. 실버 팔찌 오리지널 버전과 실버 팔찌 문스톤 두 가지 버전이 있었는데 슬로건도 아직 공개되지 않아서 블러 처리가 되어서 희미한 모습이라 어떤 모습일지도 궁금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번에 임영님의 웅파워 건전지가 새로 나온 것인데요. 콘서트 응원봉에 딱 맞는 건전지가 아주 반갑고 캐릭터가 그려져 있어서 아주 귀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서 캐릭터 인형 영웅이 옷장도 찾아온다고 하는데 임영님의 블랙 차콜 후드티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한편 보라색 게시글에는 이번 콘서트에서 판매될 MD 상품이 있었는데요. 반팔 티셔츠가 아주 인기가 높을 것 같네요. 블랙 티셔츠로 가슴에는 I am hero 그리고 등 뒤에는 형형색색의 다양한 임영님 관련 글씨가 써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지난번 그래피티 사진을 떠올리게 해주었습니다. 목걸이 지갑에는 콘서트 티켓과 임영님의 포토카드를 넣고 다니면 좋을 것 같고 에코백도 귀여운 임영님의 키링이 있어서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파우치도 세련된 디자인인데 옆에 달린 곱창고리가 파우치 손잡이로 써도 되고 긴 머리 여성분들은 머리 묶을 때 써도 될 것 같아서 정말 다용도로 편하게 쓸 수 있게 해놓았는데 임영님의 세심한 배려는 정말 볼수록 감동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액세서리 중에 가장 화려하고 귀여운 페이지는 키링과 머그컵 그리고 티코스터 페이지인데요. 키링이 정말 눈에 확 들어왔네요. 하늘색 하트에 핑크색으로 I am hero라는 로고가 예뻤고 I am hero 핑크 열쇠고리 같은 느낌도 아주 좋았습니다. 실버 재질의 금속판은 물론 하트, 나뭇잎 그리고 노란 들꽃과 영시대 로고 등 잼이 달려 있어서 귀여움을 더한 키링이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머그컵은 지난번 실용적인 디자인에서 좀 더 미적 감각을 살린 예쁜 스타일로 바뀌었는데요. 손잡이가 하트 모양으로 가운데 하트가 귀여운 느낌을 주었죠. 티코스터도 흰색과 하늘색 그리고 진한 붉은색 컬러와 하늘색이 대비를 이루었는데 이번에는 하늘색과 다른 색들을 매칭시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편 I am hero 투어 아크릴 마그넷도 있었고 볼펜 수첩 세트는 임영님 캐릭터가 인상적인데 얼마 전 임영님이 앨범북 언박싱을 할 때 하트를 들고 있는 모습이 연상되었네요. 그리고 인천 엽서 세트와 와펜 배지도 공개되었는데 아직 엽서는 희미하게 공개되지는 않았고 와펜 배지는 각 도시의 명소를 소개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인천은 장미축제 명소, 대구는 팔공산 케이블카, 서울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혹시 아시는 분들이 계시면 알려주시면 고맙겠고 광주는 무등산, 대전은 엑스포 다리, 그리고 다시 서울은 고척 스카이돔의 모습, 그리고 부산은 동백섬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한편 유의사항도 있는데요. 한정 수량으로 조기 품절이 된다고 전했고 온라인 판매는 I am 히어로몰에서만 단독 판매된다고 하니 우리 별빛님들 이 점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차트 소식입니다. 탑스타 뉴스 장지우 기자님은 임영웅 마이서클 차트 5관왕 달성, 순간을 영원처럼으로 차트 올킬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임영님이 35주차 마이서클 차트에서 타이틀곡 순간을 영원처럼으로 무려 5관왕을 차지했다며 이는 다운로드, BGM, V컬러링, 벨소리, 통화 연결음 차트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며 다시 한번 히어로의 존재감을 드러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임영님의 2집 앨범 I am hero 2의 대표곡인 순간을 영원처럼은 발매와 동시에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대중들의 사랑 속에 자리 잡았는데요. 노래 제목처럼 순간을 영원히 물들이는 힘이 있는 곡으로 부드러운 선율과 깊은 감정을 담은 임영님 목소리가 만나서 삶의 소중한 장면을 간직하게 만드는 매력을 지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순간은 영원처럼은 발표 직후부터 각종 음원 차트 상위권에 줄 세우기를 기록하면서 음악 팬들의 플레이리스트를 장악했고 멜론 핫백에서도 수록곡 다수가 이름을 올리며 앨범 전체가 사랑받는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네요. 한편 음악을 넘어서 무대 위에도 감동은 계속되는데
오는 10월 인천 공연을 시작으로 전국 투어 콘서트가 열리는데 벌써부터 설렘을 키우고 있다며 인천, 대구, 서울, 광주, 대전, 부산까지 이어지는 하늘빛 축제는 지역 곳곳에서 관객들과 다시 만날 소중한 자리이며 무르익은 감성과 더 짙어진 진심을 품은 무대가 기다리고 있기에 영시대 별빛님들의 기대감이 나날이 커져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영님은 음악으로 늘 기록을 넘어서 감정의 기록을 남긴다면서 차트의 숫자와 화려한 성과 뒤에는 팬들의 신뢰 그리고 매 순간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영혼을 울리는 아름다운 목소리가 있기 때문이라면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순간을 영원처럼을 기억하며 그의 음악 속에서 위로와 희망을 발견하고 있다고 기사를 마무리해 주었습니다. 다음 뉴스는 OTT 소식입니다. 우리 별빛님들 최근 넷플릭스에서 임영님의 섬총각 영웅 광고하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본방송을 보다 보면 예고에서 섬총각 영웅 준비됐어? 라며 임영님이 온기 한 소절을 숟가락 마이크를 들고 감성적으로 부르는 모습을 보여주며 임영님의 섬총각 영웅 넷플릭스 광고가 나오는데 섬총각 영웅 지금 넷플에서 라는 멘트가 아주 반갑습니다. 실제로 임영님의 I am here the stadium으로 큰 화제가 된 넷플릭스 측에서 임영님의 이번 신규 예능에도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임영님의 섬총각 영웅은 넷플릭스 10위까지 올라가면서 놀라운 존재감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넷플릭스도 임영님을 인정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아주 들게 만들어 주어서 뿌듯한데요.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OTT인 웨이브에서도 이번 임영님의 섬총각 영웅을 9월에 화려한 신작 라인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 언론사에서 해당 내용을 전했는데 데일리안에서는 임영웅 예능에 고현정, 이영애 드라마까지 웨이브 9월 화려한 신작 라인업이라는 기사를 전하며 임영님의 섬총각 영웅을 언급했습니다. 기사에서는 8월 26일에 공개된 섬총각 영웅은 국민 히어로 임영웅이 무공의 섬총각으로 변신해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 예능이라며 임영웅과 과학 유튜버 궤도, 철가방 요리사 임태훈, 배우 이희경님이 화려한 도심에서 벗어나 망망대해 섬마을에 도착해 편리함을 내려놓고 본능이 이끄는 대로 자유롭게 즐기는 무계획 힐링 예능이라면서 아름다운 자연과 바다를 배경으로 네 사람의 찐친 케미와 소박한 일상이 펼쳐지며 무해한 웃음을 감기고 있다고 소개했는데 우리 별빛님들 OTT는 재방송으로 신청하시고 본방사수 잊지 않으시면 좋겠네요. 다음 뉴스는 임영님 방송 언급 소식입니다. 지난 9월 1일 톡파원 25시에서 임영님이 언급되었는데요. 이날 방송은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로 떠나는 특별한 랜선 여행이었죠. 실제로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차로 25분만 가면 로키 산맥을 배경으로 한 대규모 원형극장 레드록스 원형극장을 만날 수 있는데요. 이곳은 세계 최고의 콘서트 및 공연장 중에 하나로 꼽히는 곳인데 미국 콜로라도주 모리슨에 위치하고 있고 자연 바위들이 음향 반사판 역할을 해서 공연장의 독특한 음악 효과를 자랑하는 곳이라고 전했습니다. 흠잡을 데 없는 자연 조명과 사운드 기술을 갖추고 있어서 비틀즈나 U2 등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이 무대에 오른 것으로 유명하다고 전했는데요. 특히나 좌석수도 10,000명 가까워서 임영님이 이곳에서 공연을 한다면 많은 외국인 팬들에게 임영님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방송에서 김승님은 이찬원님에게 한번 도전해보라고 하자 몇 명 데리고 가야겠다며 임영씨 연락 한번 해달라면서 당신이 있어야 가능하다면서 급 섭외를 하는 유쾌한 모습을 보여 웃음을 자아냈는데요. 정말 불후의 명곡을 보면 임영님이 요즘도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아마도 글로벌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정말 최고의 자연과 함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곳에서 임영님의 콘서트 공연을 꼭 볼 수 있기를 기원해봅니다. 첫 번째 뉴스는 섬총각 영웅 플레이리스트 소식입니다. 우리 별빛님들 임영님의 섬총각 영웅에서 임영님이 등장할 때마다 나오는 멋진 노래들 기억하시죠? 이날은 임영님의 2집 앨범 수록곡은 물론 임영님이 직접 선택했던 플레이리스트까지 정말 많은 곡들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특히 최근 글로벌 히트를 하고 있는 캐대언의 골든도 있었고 불후의 명곡에서 친구들로 섭외했던 최유리님의 곡도 있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면 정말 최고의 음악들이었다는 생각이 들며 임영님의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은 기본이고 선곡 능력도 정말 음악 전문가의 역량에 걸맞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제로 섬총각 2부에서 나왔던 임영님의 노래들을 살펴보면 먼저 영상 시작과 동시에 얼씨구가 전해져 소모도의 아침을 깨우는 신나는 곡으로 시작했죠. 아침 기상송으로 정말 완벽하게 잘 어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 낚시를 하러 떠나면서 낚시도구를 챙기고 오늘 바다를 말려서라도 다 잡아오겠다는 각오를 이야기하며 기분 좋은 출발을 할 때 임영님의 원더풀 라이프가 나왔는데요. 임영님이 한번 취미를 붙이면 푹 빠질 것 같다면서 궤도님과 대하는 모습을 보면 이제 임영님이 낚시도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어디론가 출발을 할 때 원더풀 라이프도 아주 멋진 곡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임영님이 낚시에서 다녀와 차양막을 치는 장면에서 나온 노래도 깜짝 놀랐는데요. 바로 캐대언의 OST 헌트릭스가 부른 골든이었죠. 이 곡은 정말 전 세계적으로도 열풍을 가져오며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고 있는 곡인데 임영님의 플레이리스트로 공개되었습니다. 워낙에 유명한 곡이지만 임영님 덕분에 우리 팬분들 사이에서 더욱 유명한 곡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편 이후에는 순간을 영원처럼이 나왔는데요. 4명의 섬총각이 차양막을 완성시키고 임영님이 대박이다 라고 기뻐하는 모습에서 노래가 잔잔히 흘러나왔는데 고기도 잡고 차양막도 치고 분주하게 보냈던 낮 시간이 지나고 이후에 찾아온 편안한 휴식 시간에 코스모스도 고양이도 나른해졌는데요. 임영님은 홀로 빨래를 넣는 장면에 아름다운 가사말과 함께 전해졌습니다. 한편 임영님은 바로 공부 모드로 들어갔는데 이날 연습하는 노래는 파데코의 삼성동이었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이 곡이 혹시 불후의 명곡에서 불려질 노래가 아닐까 예상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과연 임영님이 불후의 명곡에서 노래를 불렀다면 어떤 느낌으로 이 곡이 전해질지도 궁금했습니다. 한편 궤도님이 낮잠 자는 이희경님에게 이불을 덮어주는 모습에서 임영님의 또 다른 플레이리스트 곡이 전해졌는데요. 바로 최유리님의 숲이었죠. 소모도의 숲이 보여지며 편안한 섬에서의 일상이 아름답게 전해졌는데 이분 역시 불후의 명곡에 출연하는 것으로 알려져서 과연 어떤 사연이 임영님과 있을지도 궁금했습니다. 한편 임영님의 그댈 위한 멜로디도 등장했는데 이번 불후의 명곡에서 친구로 등장하는 로이킴님의 곡이죠. 특히 이날 양파로 장아찌를 만드는 장면에서 등장했는데 임영님의 살짝 햇살 담은 간장을 소개하는 귀여운 모습도 보였고 특히 간장만 있으면 장아찌가 된다는 말을 받아 임영웅 같다면서 너만 있으면 된다는 이희경님의 재치만점 멘트에 빵 터졌던 순간 그 신나는 그댈 위한 멜로디가 아주 잘 어울렸네요. 한편 원더풀 라이프도 한 번 더 나왔는데 어복만은 임영님이 잡은 물고기와 해남 이희경님이 잡은 전복으로 마라 양념 생선튀김도 하고 전복회도 준비해서 한상 맛있는 저녁을 먹는 장면에서 나왔습니다. 원더풀 라이프는 행복하고 기분 좋은 하루를 정리하는 최고의 노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앞으로 여러 예능 방송이나 다큐멘터리에서 배경방송으로 아주 자주 나올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봤네요. 다음은 들꽃이 될게요인데요. 이후 평상에 모인 섬총각들이 임영님의 무반주 라이브 방송을 듣는 행운을 얻었는데 새로운 신곡 노래라면서 숟가락을 들고 임영님은 들꽃이 될게요를 불렀고 한여름밤의 정취를 더욱더 잘 살려주는 감성 폭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후 임영님에게 온기가 좋다는 궤도님의 요청에 우리 팬분들은 임영님의 온기도 평상 라이브로 들을 수 있었는데요. 가슴 시리도록 아름답고 마음을 위로해주는 곡에 푹 빠질 수 있었습니다. 이후 임영님은 방으로 옮겨서 사랑은 늘 도망가도 불렀고 이에 이희경님에 맞춰서 마이크 없이 하모니를 맞춘 모습도 감동이었고 외로운 사람들도 불렀는데요. 결혼에 대한 생각과 섬 타는 사이 형제들을 위한 노래였는데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그리워라는 순간의 영혼처럼 가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임영님의 나는야 히어로가 전해지며 마무리를 했는데 정말 이번 임영님의 섬총각에서 선곡된 노래는 하나같이 모두 명곡이라는 생각이 들게 했던 시간이었네요. 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오늘은 임영님의 정규 앨범을 발매한 지 딱 일주일이 되는 날입니다. 정말 그동안 놀라운 기록들을 세우고 여러 방송들을 통해서 임영님의 노래들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 일주일이 지나서 아마도 우리 팬분들 임영님의 모든 곡을 흥얼흥얼 정확하게 외우지는 못해도 가사집을 보고 따라 부를 수 있을 정도는 되셨을 것 같네요. 특히나 정말 모든 곡이 타이틀곡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임영님 노래는 정말 감동적이고 정말 신나고 정말 세련된 것 같은데요. 임영님의 2집 앨범이 모두 대박나기를 기원합니다. 임영님의 두 번째 앨범 발매 일주일을 맞아 뭐니뭐니 해도 이 기간 동안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업적은 차트 소식일 텐데요. 이날 임영님의 앨범이 발매된 이후 임영님 노래가 멜론 핫백에 오르자 그야말로 여러 언론사들은 한 목소리로 임영님의 존재감을 특별 보도했죠. 한국경제에서는 임영웅 또 일냈다,
캐대언 꺾고 멜론 핫백 1위라는 기사를 전하며 3년 2개월 만에 컴백한 가수 임영님이 음원 차트를 장악했다면서 놀라움을 전했습니다. 특히 I am hero 2는 발매와 동시에 타이틀곡은 물론 수록곡들까지 각종 음원 사이트, 음원 차트 줄 세우기는 물론 그야말로 글로벌 히트곡인 K-POP 데몬헌터스의 골든을 꺾고 멜론 핫백을 기록했다며 극찬했는데요. 순간을 영원처럼은 발표 직후부터 각종 음원 차트 상위권에 줄 세우기를 기록하며 음악 팬들의 플레이리스트를 장악했고 멜론 핫백에서도 수록곡 다수가 이름을 올리면서 앨범 전체가 사랑받는 보기 드문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멜론뿐만 아니라 벅스에서도 12시를 기점으로 1위를 동시에 차지했는데요. 이는 대한민국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가리지 않고 모든 서비스에서 임영님의 가창력과 팬들의 열정이 시너지를 내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틀곡 순간을 영원처럼을 포함해 총 11개 곡이 담긴 정규 2집에는 임영님의 자작곡은 물론 로이킴님과 박지수님, 파테코, 가이 세바스찬 등이 프로듀서로 참여해서 완성도를 높였던 점이 이번 차트 1위의 비결이라고 전했네요. 한편 스트리밍 서비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앨범 집계 사이트인 서클 차트에서도 임영님은 5관왕을 차지하며 차트 최강자의 모습을 제대로 입증해 주었는데요. 스포츠 동화 양영모 기자님은 임영웅 순간을 영원처럼으로 서클 차트 5관왕 전국 투어도 매진 행렬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전하면서 임영님은 35주차 마이 서클 차트에서 타이틀곡 순간을 영원처럼으로 무려 5관왕을 차지했다고 보도했는데 다운로드 차트의 경우 11곡 모두 1위부터 11위까지 전곡 줄 세우기에 성공하며 엄청난 포스를 보여주었다고 놀라워했습니다. 특히 모든 곡이 타이틀곡 같아서 어떤 곡을 컬러링곡으로 선택할지 모르겠다는 팬들 반응을 증명이라도 하듯 BGM, V컬러리, 벨소리, 통화 연결음 차트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면서 다시 한번 그 존재감을 드러냈는데 정말 임영님의 정규 2집 I am hero 2의 대표곡인 순간을 영원처럼은 발매와 동시에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대중의 사랑 속에 자리를 잡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래 제목처럼 순간을 영원히 물들이는 힘이 있는 곡으로 부드러운 선율과 깊은 감정을 담은 임영님 목소리가 만나서 삶의 소중한 장면을 간직하게 만드는 매력을 지닌 것 같다고 분석해 주었네요. 한편 임영님의 앨범 발매 일주일 동안의 위협은 음원 차트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유튜브 차트의 경우도 뮤직비디오로 엄청난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타이틀곡 순간을 영원처럼의 경우는 발매 당일은 물론 일주일 동안 유튜브 인기 뮤직비디오 1위를 차지하는 위엄을 보여주었고 유튜브 인기 급상승 동영상 1위를 차지하는 저력을 보여주었죠. 일간 차트 역시 연속 6일 1위를 달성하며 놀라운 존재감을 제대로 입증해 주었는데요. 실제로 집계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 8월 29일 I am hero 2가 발매한 이후 순간을 영원처럼은 유튜브 차트에서 단 한 번도 1위에서 내려오지 않고 연속 1위를 차지했는데 현재 6일 연속 1위를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일주일 주간 랭킹은 집계 전이기는 하지만 이미 임영님은 6일 연속 1위로 주간 랭킹 1위도 예약해 두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임영님은 앨범뿐만 아니라 아티스트 차트에서도 1위를 달성했는데요. 아티스트 차트에서 전체 1위에 오르며 독보적인 존재감을 빛냈죠. 임영님은 음원 10, 팬증가 9.9, 좋아요 10, 포토 9.2, 영상 10점을 기록하며 1위에 올랐는데 누적 팬수는 14만 8,444명을 나타냈으며 이후에도 계속 1위를 지켜내며 놀라운 힘을 보여주었는데요. 과연 임영님이 새로운 앨범 2집으로 일주일을 넘긴 뒤 한 달 후 그리고 1년 후에는 또 어떤 모습과 기록을 달성할지도 궁금합니다. 첫 번째 뉴스는 젊은 팬들 반응 소식입니다. 임영님의 노래를 젊은 팬들도 엄청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젊은 팬들이 모인 커뮤니티에서는 빠른 곡들과 감각적이고 힙한 노래가 최고라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네요. 실제로 첫 곡이 정말 마음에 든다며 두 번째 곡도 개인 취향을 저격했다면서 확실히 젊은 분들은 확 빠르고 감각적인 곡들을 좋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번 앨범을 들으며 평생 명시를 해야겠다는 분들도 계셨는데 전곡을 듣는데도 10분이 안 된 것처럼 시간이 금방금방 간다며 시간이 너무나 짧아서 주체가 안 되고 가슴이 두근두근 거린다면서 역시 임영님답다는 반응이 전해졌네요. 특히 답장을 보낸 지 이 노래는 가사도 리듬도 엄청나게 트렌디하고 임영님이 편안하고 말하는 듯한 목소리를 하는데 처음 듣자마자 임영님 목소리가 너무나 예쁘고 가사도 귀엽고
앨범 오프닝 곡으로는 최고였다면서 임영님이 살랑살랑 춤추는 모습이 떠오르는 곡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얼씨구는 반전의 반전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임영님이 그림으로 우리 한번 속이고 제목으로 한 번 더 속여서 정말 얼씨구 하는 힙합 섞인 구수한 느낌의 노래일 줄 알았지만 정말 반전이었다면서 콘서트 무대가 기대되는 곡 중에 가장 높은 것이라며 이모지와는 전혀 다른 느낌의 세련미가 있다면서 콘서트 때 같이 놀 수 있는 노래인데 나도 모르게 몸을 들썩이게 되는 곡이 될 것 같다며 정말 임영님은 천재가 틀림없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젊은 분들도 트롯과에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요. 트롯도 작곡한 모습을 보면 임영님의 싱어송라이터로서의 균형 감각이 돋보인다면서 장르라는 것이 무자르듯 나누기보다는 시대를 공유하며 서로 영향받고 겹치면서 발전을 하는데 그래서 이번 앨범은 대놓고 트롯과 컨트리, 발라드, 소프트락, 시티팝 모든 곡이 조화를 이루는 앨범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 앨범 평을 하자면 목소리가 점점 진화하는 것 같고 임영님의 가창력과 목소리는 어메이징하며 모든 곡이 타이틀이라는 말에 무조건 공감하게 된다고 전했는데요. 첫 곡을 들으니 이게 타이틀이면 좋겠다 했는데 두 번째를 들으니 이 곡도 타이틀 같고 그러다 진짜 타이틀곡 세 번째 순간을 영원처럼을 들으니 아 이게 타이틀곡이 맞네 맞아 하다가 들꽃이 반격에 울어버리고 비가 와서를 들으며 심쿵하게 됐다면서 알겠어요 미안해요는 모든 사람이 다 듣게 만들고 싶고 그리고 나는야 히어로에서 신나게 되며 마지막 곡에서 엔딩을 하게 되는 최고의 곡이라는 반응에 원더풀 라이프 중에서 신나는 구간도 머리에서 계속 맴돌고 있다며 벌써 중독되었다는 반응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랙 리스트도 순서가 완벽하다면서 한 곡 한 곡이 자기 자리에서 빛이 나며 최고의 앨범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반응을 전했네요. 한편 임영님의 트롯곡들은 임영님이 늘 이야기하듯 기가 막혔다며 무슨 노래가 다 이렇게 좋은 거야 감탄하게 된다면서 임영님은 대한민국에서 트롯을 제일 잘 부르는 것이 맞다는 반응도 전했네요. 특히나 그동안 임영님의 자작곡을 들으며 다음번에 공개될 임영님의 자작곡들에 대한 확실한 기대를 품게 되었고 이번 앨범 자작곡들로 계보를 잇는 것 같다면서 색감은 다르지만 알 수 있는 그 결이 너무나 좋고 비오는 날에 포근히 감싸는 감성을 좋아하는 임영님의 곡은 푹 잠겨서 들을 수 있는 마음껏 감성이 나올 수 있을 때까지 들을 수 있는 갬성곡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말 젊은 팬분들의 반응을 보다 보니 모두 공감 가는 내용들이었네요. 다음 뉴스는 구원투수 관련 소식입니다. 별빛 여러분, 이번 임영님의 불후의 명곡 초대박 시청률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언론들이 예상해온 임영웅 방송과 구원투수에 대한 예측이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도 삼총각 첫 방송 시청률이 대박을 내며 이와 같은 언론사 분석이 신뢰성이 있다는 반응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언론사들도 해당 내용들을 분석해 왔는데요. 당시 노규민 기자님은 임영웅은 근 3년 시청률 기록표 대연합근 제작진이라며 임영님의 방송 영향력을 총정리해 주었죠. 이는 예능 제작진 사이에서도 임영님은 히어로 영웅이라면서 1년에 한두 번 예능 나들이에 나서는 그를 붙잡았다면 말 그대로 대열을 낚은 것인데 화제성은 고스란히 시청률로 연결된다면서 새롭게 세울 시청률 기록에 관심이 집중된다고 전했고 결국 여름의 끝자락을 향하고 있는 8월 말 TV 예능 프로그램에 잇따라 출연을 예고한 국민가수 임영웅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임영님의 불후의 명곡을 언급하며 KBS는 그를 위해 특별히 제작한 임영웅과 친구들 특집으로 가수 임영웅의 음악적인 매력뿐만 아니라 그가 걸어온 길 위에서 함께 웃고 위로가 되어준 친구들과 진솔한 이야기를 담게 되면서 특히 이적과 린, 로이킴 등 화려한 라인업이 기대를 더하는데 이들은 임영웅과의 특별한 인연을 바탕으로 서로를 향한 응원과 공감은 물론 각자의 음악 세계를 담은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라면서 특히 임영웅과 함께 꾸미는 스페셜 협업 무대까지 준비된다고 해서 기대감을 증폭시킬 것이라고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임영웅만 뜨면 시청률 상승은 기본이었는데 임영웅의 효과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제작진은 분량을 늘려서 기본 2회 이상 편성하는 등 그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고 전했죠. 한편 이러한 상황은 KBS뿐만 아니라 삼총각 영웅을 4부작으로 편성한 SBS도 임영님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으며 TVN에서도 뭉차의 찬다포로 임영님을 영접할 준비를 했다며 이는 앞으로도 계속되는 임영님 러브콜을 이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해 주었습니다.
한편 임영님의 불후의 명곡 출연이 부진에 빠진 KBS를 구원할 구원투수라는 기사는 이번은 처음은 아니었는데요. 지난 7월에도 최근 KBS는 기존 강자였던 드라마의 하락과 예능 프로그램에서의 시청률이 예전만큼 못한 상황으로 특별한 국면 전환이 필요한 시점인데, 이때 대한민국 대표 아티스트인 임영님과 조용필님을 섭외해서 어려움을 탈피하려는 것이라는 분석 기사를 전했습니다. 스타뉴스의 허지영 기자님은 KBS 부진의 늪 탈출 위해 임영웅, 조용필 카드 꺼냈다. 팬심 공략 통할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는데, KBS가 드라마와 예능 경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단단한 팬층을 구축한 가수 조용필님과 임영님을 내세워서 반등을 꾀하고 있다고 분석했죠. 그러면서 임영님은 지난 2020년 불후의 명곡 송해가요제 특집에 출연한 바 있지만 이번에 자신의 이름을 걸고 불후의 명곡 단독 특집을 꾸미게 되었다면서, 임영웅과 친구들은 임영님과 오랜 친분을 나눠왔던 아티스트들이 총출동해서 기존의 경연 형식에서 벗어나 진솔한 이야기와 다채로운 무대를 선사할 전망이고, 특히 불후의 명곡 제작진은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무대에서도 사랑받고 있는 아티스트 임영님의 특별한 무대를 준비 중이라며, 임영님과 친한 아티스트들과 함께 선보이는 페스티벌 같은 무대를 기대해달라고 밝힌 점이 이러한 KBS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고 분석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이번 임영님의 불후의 명곡이나 섬총각 영웅과 같은 케이스는 지난 3년 동안 임영님이 출연했던 예능 프로그램만 봐도 확실하게 알 수 있었는데요. 임영님은 2022년 5월 4일에 방송된 TVN 유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을 했는데 첫 단독 예능이었죠. 당시 시청률은 5.5%로 유퀴즈의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또한 임영님은 지난 2023년 KBS ETV에서 마련한 첫 단독 리얼리티 마이 리틀 히어로는 시청자를 안방으로 끌어모았는데, 총 5부작으로 편성된 마이 리틀 히어로는 임영님의 생애 첫 LA 방문기를 담아서 최근 변화된 방송 환경에도 놀라운 시청률을 기록했다고 전했네요. 특히 임영님은 SBS 미운 우리 새끼에 스페셜 MC로 출연해서 이 역시 최고 시청률 기록을 갈아치웠으며, 제작진은 9월 17일과 10월 8일 2주 동안에 걸쳐 임영님의 출연분을 내보냈고 분당 최고 시청률은 18.9%까지 치솟았습니다. 한 달 뒤에 단독 게스트로 나선 TVN 놀라운 토요일은 직전 방송 대비 2배 이상 상승한 3.9% 시청률을 나타낸 것은 물론, 지난해 차승원님과 유해진님이 함께 출연했던 인기 예능 삼시세끼 10주년 특집에서는 임영님이 첫 초대 손님으로 출연했다는 소식이 더 큰 뉴스였다며, 임영님이 등장한 첫 방송 시청률은 11.4%, 최고 14.2%를 기록하며 결국 자체 최고 기록을 경신했는데, 당시 차승원님은 임영님은 10주년에 걸맞는 100점짜리 게스트였다고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영님이 출연했던 뭉쳐의 찬다 역시 4.5%로 시즌을 통틀어 1위 기록을 기록했는데요. 이것이 2025년 여름 임영님이 출연한 섬총각 영웅과 불후의 명곡에서 그대로 나타난 것으로 보이네요. 이제 임영님은 불후의 명곡 2부와 섬총각 영웅 3부와 4부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뭉쳐의 찬다 4까지 진행되면 임영님의 영향력은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하나은행 이벤트 소식입니다. 우리 별빛님들, 하나은행에서 지난 9월 2일까지 진행했던 이벤트 기억하시죠? 히어로 체크카드 출시 알림 이벤트였는데 해당 이벤트에 당첨자들이 선정된 것 같네요. 실제로 해당 내용은 웹발신 문자로 전해졌는데 행운의 당첨자 490명이 선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내용을 보면 히어로 체크카드 사전 알림 이벤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당첨 내역은 대전 하나시티즌 경기 초대권 2매, 자세한 내용은 하나 원QF 쿠폰함을 확인해달라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러면서 경기 행사 정보에 대해서 전했는데, 일시는 2025년 9월 20일 토요일 오후 7시이고 장소는 대전 월드컵 경기장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첨자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과 하나 원큐 쿠폰함을 준비해 주기를 바라고, 본인이 아닐 경우에는 입장이 불가하다고 하니 이 점도 확인하셔야 할 것 같네요. 한편 당첨된 쿠폰을 통해서 본인과 동반 1인을 포함해서 총 2명이 입장 가능한데, 티켓은 대전 월드컵 경기장 서쪽 광장 부스 배부처에서 오후 3시부터 지류 티켓으로 교환해 준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하나 원큐의 쿠폰함을 가보면 9월 20일 토요일 경기 초대권 티켓 모양의 이미지가 전해지는데요. 교환처 대전 월드컵 경기장 서쪽 부스, 일시 9월 20일 19시, 장소 대전 월드컵 경기장이라고 쓰여진 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는 서클 차트 소식입니다. 서클 차트 인스타그램에 임영님의 디지털 차트 2025년 35주차 임영웅 컴백 관련 탑5 곡을 소개했는데요. 지금까지 임영님이 발매했던 앨범들 중에 한 곡씩을 선정해서 높은 순위로 소개한 내용이었죠. 특히 해당 게시글은 서클 차트 디지털 차트를 기반으로 작성되었는데 이 중 탑5는 각 앨범별 성적 중에 가장 우수한 한 개 항목만 반영했기에 임영님 노래를 서클 차트의 5곡보다 훨씬 많이 진입시켰다는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탑5에 오른 곡들을 살펴보면 1위는 신곡 2집 앨범 순간을 영원처럼으로 지난 8월 29일 발매한 곡으로 35주차 6위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2위는 사랑은 늘 도망가였는데요. 지난 2021년 10월 11일에 발매한 곡으로 차트 84위를 차지하고 있네요. 한편 3위는 정규 1집 I am Hero로 수록곡인 우리들의 블루스로 2022년 4월 17일에 발매된 곡인데 114위를 차지했고, 4위는 천국보다 아름다운으로 지난 4월 14일 발매곡 116위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5위는 모래알갱이인데요. 지난 2023년 6월 5일 발매한 곡으로 131위를 차지했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는 기록 소식입니다. 앞서 전해드렸던 서클 차트 소식 이외에도 8월 5주차 2주의 아티스트 선정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실제로 이는 서클 차트에서 운영하는 글로벌 팬덤 플랫폼 하이어를 통해서 지난달 29일부터 일주일 동안 진행된 8월 5주차 2주의 아티스트 응원 투표 결과입니다. 해당 투표에서 임영님은 1위를 차지했는데요. 게시글을 보면 임영님은 지난달 29일 정규 2집 I am Hero 2를 발매했으며 타이틀곡 순간을 영원처럼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서로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며 순간을 영원처럼 살아가자는 메시지가 돋보이는데 29일 음원이 공개된 이후 타이틀곡 순간을 영원처럼을 비롯해 수록곡들을 차트인시켰다면서 임영님의 정규 2집 앨범은 자작곡과 함께 로이킴, 박지수, 파테코, 가이 세바스찬 등이 프로듀서로 참여해 완성도를 더했고 많은 팬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러한 존재감으로 이번 투표에 1위로 선정되었고 이후 2주의 아티스트 1위 우승자에게 전해지는 메인 팝업 리워드 배너가 게시되고 신곡 뮤비가 추천 영상으로 소개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별빛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1등이 되면 더욱더 좋았겠지만 임영님의 음악 중심 2등은 우리 팬들과 임영님이 함께 만든 기적과 같은 성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CD 없이 앨범을 발매한다는 결정을 한 순간부터 음반 점수로 평가를 받는 음악방송과 여러 시상식은 이미 많은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결정한 것이기에 오히려 이번 2위라는 성적은 거의 불가능한 엄청난 결과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물론 성적표를 보면 아슬아슬한 점수차로 아쉽게 1등을 놓쳐서 아깝다는 생각이 당연히 들지만 어찌 보면 1위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CD 없는 앨범 발매를 제외한다면 임영님의 노래와 힘의 파워, 가창력의 존재감을 증명하는 음원 점수는 5000점 만점을 받았고 팬들의 열정적인 응원을 보여주는 생방송 문자투표와 앱투표는 1000점 만점을 받았으니 우리 임영님과 우리 팬들의 노력의 결과는 100% 달성된 것이기에 그 무엇보다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는 1위를 하지 못함에 대한 위로가 아니며 있는 그대로의 팩트이기에 정말 우리 별빛님들 어깨 당당히 펴고 임영님의 2위를 진심으로 축하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실제로 점수 집계표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음원과 음반 점수가 함께 합쳐져서 나왔는데요. 아이브의 경우는 음반 점수를 거의 만점에 가져갔음에도 전체 점수는 4898점이기에 임영님의 단독 음원 점수를 넣지는 못했죠. 실제로 임영님의 음반 점수는 0점으로 계산되었는데 이는 CD 없는 앨범 발매가 가진 당연한 핸디캡이기에 정말 음원 점수만으로도 상대 1위 아티스트를 음원과 음반 점수 합계를 넘어선 것은 정말 자랑스러운 성적입니다. 한편 동영상과 방송에서는 1242점 대 53점이기에 조금 차이가 있었고 글로벌 투표와 시청자위원회 투표도 우리 팬분들의 열정적인 응원이 있었지만 아쉽게 2위를 했기에 조금 차이가 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영웅시대는 생방송 라이브로 진행된 앱투표와 문자투표에서 1000점 만점을 얻으며 생방송 투표 103점을 얻은 아이브의 큰 투표차를 보였는데요. 물론 사전투표와 관련돼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언급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결국 이번 임영님의 순간의 영원처럼은 최종 6,552점으로 아이브의 6,914점에 362점 뒤지며 2위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랑스럽고 정말 놀라운 기적같은 성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362점, 400점도 되지 않는 점수차가 많이 아쉬운 것은 사실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음악방송의 불리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1위 수상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CD 없는 앨범 발매라는 위대한 위협을 달성하는 위대한 결정을 한 임영님이 자랑스럽습니다. 자꾸 머리에서 이번에 CD 없이 앨범을 발매했는데 음악방송에서 1위를 했다면 과연 언론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궁금하기는 하지만 이번 임영님의 2위만으로도 언론사에서는 놀랍고 대단하다는 반응을 전할 것 같네요. 특히 최후의 순간까지 임영님의 1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팬분들이 열심히 했던 노력과 열정에 다시 한번 박수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이브의 1위를 축하드리고 임영님의 2위는 더욱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영시대 별빛 여러분, 정말 대단하고 멋지고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데요. 오늘 종합뉴스에서는 임영님의 음악중심 2위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우리 별빛님들 오늘 오후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의 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임영님의 불후의 명곡 본방사수 잘 하셨나요? 저도 임영님의 불후의 명곡을 보며 TV로 본방사수를 했는데요. 한 번밖에 보지를 못한다는 마음이 더욱더 이번 방송을 소중하게 그리고 특별하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방송은 TV와 웨이브, OTT로 볼 수 있지만 웨이브 라이브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수단으로 아마도 우리 별빛님들 TV를 통해서 본방사수 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TV를 틀어놓고 웨이브 라이브를 동시에 보조 수단으로 켜놨는데요. 중간 광고 시간마다 인기 채널의 실시간 점유율을 확인해 봤는데 역시 임영님의 존재감도 놀라웠습니다. 내일 공개되는 임영님의 시청률도 이번 점유율처럼 잘 나오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점유율을 살펴보면 웨이브의 경우에는 초반 나 혼자 산다 스페셜이 방송될 때에는 큰 차이로 앞서다 놀면 뭐하니가 나오면서 격차는 좁혀졌지만 그래도 역시 불후의 명곡에 놀라운 힘을 보여주면서 마지막 끝날 때에는 38%의 어마어마한 점유율을 보여주었죠. 또한 IPTV에서도 점유율이 높게 나왔는데요. 임영님은 초반부터 점점 높아지며 최종 16%까지의 최고의 포스를 보여주었습니다. 해당 점유율에 대한 자세한 비교 영상은 후반부의 데이터를 가지고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우리 별빛님들 꼭 마지막 영상까지 봐주시면 좋겠네요. 첫 번째 뉴스는 불후의 명곡 소식입니다. 임영님의 불후의 명곡 2부가 시작되었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를 바로 공개하며 시작했습니다. 임영님이 뽑은 네 번째 키워드는 팬이었는데요. 여기 팬들이 계시고 그런데 임영님이 좋아하는 팬이 나오는 것은 아닌지 힌트를 달라고 전했는데 임영님은 어디에서도 공개한 적은 없지만 제가 바로 이분의 찐팬이라면서 많은 아티스트 분들이 찾는 대세 뮤지션이고 작사 작곡을 직접 하는 싱어송라이터라며 최유리님을 소개했습니다. 이날 최유리님은 임영님과 친구들 특집을 통해 불후의 명곡에 첫 출연을 했는데 임영님과의 인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됐다며 사실 그와의 친분은 주변에 알리지 않았다면서 워낙 너무나 유명하시니 의수되는 것 같아서 조심하며 숨기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이찬원님은 저는 반대로 친분을 동네방네 자랑한다며 아버지와 전화를 통화할 때에는 아버지 옆에 계신 분이 계실 때 영웅에게도 안부를 전해달라고 은근히 자랑하신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이에 임영님은 최유리님을 알게 된 계기에 대해서 다양한 음악 장르를 듣는 편이며 조용한 음악을 공부하려고 최유리 가수의 음악을 듣게 됐는데 공부가 안 되고 목소리까지 심취하게 되더라면서 그때부터 매일 듣고 있다고 전했네요. 또한 임영님은 찐팬 모드에 돌입해서 질투 섞인 너스레도 펼쳤는데 이찬원님이 쉴 때에는 어떤 노래를 듣냐고 하자 최유리님은 그대 내 곁에를 듣는다고 답했는데 임영님은 나는 최유리 씨의 숲을 듣는다며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운동할 때도 숲을 듣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농담을 전하니 최유리님은 임영님 노래를 선택하면 안 되는 줄 알았다고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자 임영님은 나와는 달리 최유리님은 제 노래를 안 듣는다며 농담을 다시 전하면서 팬들을 빵 터지게 만들어 주었네요. 이후 이 최유리님은 임영님의 곡 우리들의 블루스를 가창해서 잔잔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한편 이후 임영님의 다섯 번째 친구를 소개했는데요. 아주 재미있게 소개해 주었죠. 이날 임영님은 무대에 함께한 친구를 소개하기 위해서 공개 프로포즈라는 키워드를 뽑았는데 이에 이찬원님은 녹화일 당일 기준 김종국님의 결혼 발표가 나왔다며
이어서 임영님도 오늘 결혼 발표하는 것이 아니냐며 농담을 전했는데요. 임영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여신 같은 분이라면서 저에게 방송에서 공개 프로포즈를 하셨더라. 첫 소절만으로도 무대를 물들이는 음색 여신이자 대한민국의 대표 보컬 퀸이라고 린님을 소개했습니다. 특히나 임영님은 왼속 약지에 반지를 끼는 행동으로 스튜디오를 술렁이게 했죠. 린님은 프로포즈에 대해서 제가 트로트에 새롭게 도전하면서 임영님과 듀엣을 하고 싶었다며 라디오스타에 나가서 공개 프로포즈를 했는데 임영님은 너무나 영광이고 감사하다며 프로포즈를 받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또한 오랜 시간 발라드만 불러오다가 트로트를 해보면서 음악 세계를 확장하게 됐는데 그래서 임영님과 노래를 함께 하고 싶다고 방송에서 말한 적이 있다면서 임영님은 트로트에만 국한된 가수가 아니고 다양한 장르를 섭렵하고 있는 가수이며 도전의식이 있는 아주 멋진 뮤지션이라고 극찬을 해주었습니다. 이에 임영님은 두 사람의 첫 만남에 대해서 대학을 다닐 때 교수님 친구로 제 강의실에 한번 오신 적이 있는데 그때부터 여신이 강림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고 오늘도 여신 그 자체로 오셨다며 애정을 드러냈는데요. 그러면서 한 분야의 탑인 분께서 도전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존경스럽다고 지켜세웠습니다. 린님은 당시를 회상하며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톱스타가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교훈을 얻었고 그때부터 밥을 사줄 것이라며 너스레를 떨어서 웃음을 자아내게 해주었죠. 한편 린님은 무대 준비 과정에서 본격적인 프로포즈를 위해 설렘을 드러냈고 임영님은 린 선배님과의 듀엣을 위해서 밀어붙인 곡이라며 파테코의 대표곡인 삼성동을 재해석한 감미로운 콜라보레이션을 선택했는데요. 임영님 역시 제가 린 선배님과 같이 부르고 계속 듣고 싶어서 밀어붙인 곡이라고 밝히면서 이번 듀엣에 대한 강한 애정을 표현해 주었습니다. 마침내 임영님과 린의 듀엣 무대가 성사되었는데 실제로 파테코의 삼성동은 감미로운 멜로디와 서정적인 가사가 돋보이는 곡인데 임영님이 삼총각 영웅에서 이 노래를 연습하는 장면이 나와서 더욱더 특별한 연결고리가 됐었습니다. 두 사람의 환상 하모니는 정말 대단했는데요. 신동엽님은 처음 들어본 곡인데 너무나 마음에 든다며 극찬해 주었습니다. 한편 임영님의 여섯 번째 친구는 로이킴님이었는데요. 이날 임영님은 첫 입맞춤이라는 키워드로 음악 친구 로이킴님을 소환했습니다. 두 분은 임영님 정규 2집 신곡 그댈 위한 멜로디의 작사 작곡을 맡으면서 처음으로 음악적인 호흡을 맞추게 되었다고 전했는데 임영님은 일단 이분은 보시는 것처럼 실루엣만 봐도 잘생김이 보이는 분이라며 힌트를 건넸고 게다가 목소리까지 잘생겼다면서 작사 작곡에 프로듀싱까지 하는 올라운더라면서 이번에 러브콜을 보낸 분이라고 로이킴님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녹화 현장에서 임영님은 작업을 하며 뽀뽀 한 번씩 하고 그랬다면서 너스레를 떨었는데 로이킴님은 입을 맞추는 기분이 좋았다며 맞장구를 쳐서 웃음 짓게 해주었죠. 이어서 로이킴님은 영웅이 형이 봄봄봄 같은 곡을 써달라고 의뢰해서 탄생한 곡이 그댈 위한 멜로디라고 밝히며 첫 녹음 때부터 이 곡이 태초에 제 곡이 아니라 영웅이 형의 노래 같더라며 너무나 잘 불러주셨다면서 작업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했습니다. 임영님과 로이킴님은 서로의 음악 세계에 대한 존경을 담아서 서로의 노래를 바꿔 부르는 특별한 공연도 선보였는데요. 로이킴님은 사랑은 늘 도망가를 불렀고 임영님도 로이킴님의 노래를 전해주었죠. 한편 이날 뭐니뭐니 해도 하이라이트는 임영님과 로이킴님이 처음으로 함께 불렀던 그댈 위한 멜로디 무대였는데요. 놀라운 점은 작곡가인 로이킴님이 임영님의 노래를 소개하면서 처음에 이 곡을 쓸 때 자신이 생각한 곡이 어떻게 임영님에게 가서 변화하는지 이번 무대로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거라며 임영님에게 리스펙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로이킴님은 기타를 들고 노래했었는데요. 확실히 임영님의 노래와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노래를 정말 잘하는 로이킴님의 목소리도 아름다웠지만 임영님의 목소리는 더욱더 발랄하고 더욱더 신나는 느낌으로 활기찬 느낌을 전했고 어깨가 저절로 들썩들썩 거리게 만들었는데요. 역시 임영웅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한 임영님의 댄스는 더욱더 활발하고 발랄해져서 춤신추망의 포스를 잘 보여주었는데 불후의 명곡 녹화장이 말 그대로 축제의 현장이 된 것 같았네요. 그리고 마지막 친구는 은밀한 만남이었는데 이분은 친한 걸 언급한 적이 없어서 아무도 모른다며 덩치가 크고 트레이드마크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머리 스타일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독보적인 음색의 소유자 조재진님이었죠. 임영님은 왜 이렇게 예쁘냐며 다정한 플러팅 멘트를 던져서 현장을 설레게 했는데 이에 MC 김준현님은 임영웅이라는 가수를 발굴해서 돈을 많이 번 회사 이사님 같다며
둘이 잘 어울린다고 농담을 해서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실제로 임영님은 평소 유튜버 궤도님과 프로듀서 그레이와 함께 조재즈님이 운영하는 바를 찾았다가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게 됐다고 전했는데, 이에 MC 이찬원님은 조재즈씨가 녹화를 끝나고 저에게 처음 한 이야기가 본인 바에 임영님이 자주 온다고 했다며 조재즈는 가문의 자랑이라고 답해 웃음을 안겼습니다. 한편 조재즈님은 영웅이가 우리 아지트에 놀러와서 함께 노래한 적이 있다면서 이 가수는 장르에 국한되는 가수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트로트와 가요, 팝송까지 올라운드라고 느낄 정도였는데 임영님의 폭넓은 음악적 역량을 극찬해 주었습니다. 이후 조재즈님은 임영님의 곡 다시 만날 수 있을까를 열창하며 무대를 빛냈는데요. 이어 임영님은 그대 그리고 나를 감미롭게 부른 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건행이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한편 아쉬움을 감추지 못한 영시대의 연호에 임영님은 다시 무대에 올라 진짜 마지막 곡으로 인상 찬가를 선보였는데, 영시대를 향해서 항상 어디를 가든 건강하셔야 한다는 따뜻한 메시지로 팬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며 공연의 대미를 장식했네요. 다음 뉴스는 점유율 소식입니다. 임영님의 불후의 명곡 시청률은 내일 오전 시간에 전해질 텐데요. 그래도 임영님의 존재감을 잘 느낄 수 있는 IPTV와 웨이브의 인기 채널 점유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임영님의 불후의 명곡은 TV로 본방사수하는 분들이 많아서 웨이브의 점유율보다는 좀 더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실제로 TV의 기준이 될 수 있는 IPTV의 점유율은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보여주어서 내일 시청률을 조금은 기대하게 해주었죠. 실제로 구체적인 수치를 살펴보면 먼저 웨이브의 경우는 최유리님이 등장할 때 38%로 1등이었는데 2위인 나 혼자 산다 스페셜의 경우는 14.9%로 큰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놀면 뭐하니가 방송되며 24%를 보여주었는데, 특히 후반부에는 불후의 명곡과 비슷한 수준인 35%까지 올라갔지만 마지막까지 불후의 명곡이 1위를 고수하며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놀면 뭐하니 역시 가요제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중인데, 임영님의 힘이 불후의 명곡을 더욱더 빛나게 해주며 마지막 앵콜까지 39%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포스를 보여주며 종료했습니다. 이는 앞서 전한 것처럼 이번에 웨이브 라이브가 본방사수에 대한 팬들의 의지가 반영돼서 불후의 명곡 수치가 조금은 낮게 나올 수 있었는데, 그래도 불후의 명곡은 1위를 굳건히 지켰죠. 한편 IPTV에서는 정말 깜짝 놀랄 점유율이 나왔는데요. 임영님은 초반부터 점점 높아지며 최고의 포스를 보여주었습니다. 초반 11.4%로 시작될 당시 KBS의 동행이 8%를 유지했는데, 이후 중간부터 불후의 명곡은 13%, MBC 놀면 뭐하니가 9.3%로 올라오며 4% 정도 실시간 인기 채널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한편 린님이 나올 때는 13.7%로 살짝 올랐고, 조재즈님이 나올 때는 16.4%로 올라가며 놀면 뭐하니를 앞섰습니다. 그리고 임영님의 앵콜송이 나올 때는 16.9%까지 올라가면서 놀면 뭐하니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는데요. 놀면 뭐하니가 끝나자마자 임영님의 마지막 에필로그는 18.1%까지 올라가며 정말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고요. 우리 영시대 별빛님들 김치 샐러드 채널 변함없이 방문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보고 공감하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임영님 소식 알차게 준비해서 다음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별빛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건행.